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당한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제 저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예. 이미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발부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파생범죄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도 공수처가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건 맞지만 예. 이것도 이제 검찰 논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네, 지금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마 역시 마찬가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 소환 요구를 했었고 전부 다 불응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로 소환 요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번째 소환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마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아마 고려했던 부분은 사안의 엄중성이겠죠. 예.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그리고 출국 금지가 되고 여기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사안이 엄중할 수밖에 없다. 그 사안이라는 것이 딴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의 그중에서도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법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따지겠죠.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아직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질타의 목소리도 크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강력한 수사 의지,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기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금 기조로 봐서는 체포영장 청구도 위법이고요. 지금까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그 기조로 봐서는 체포영장이 나와도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남동 관저에 집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한남동 관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한남동 관저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지금 거기 현재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그걸 집행하러 가면 경호처도 경호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집행 시점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집행을 실제 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을 경호처가 막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라는 거는 이제 보안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이번에도 그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물리적 충돌,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총을 쏴서라도 이렇게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방적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법적 책임을 축소 내지는 회피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란의 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안의 엄중성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것이 최고 사형에 그러니까 최저가 무기 검거거든요. 그런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는 총을 쐈으라는 부분 자체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미수만 돼도 처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좀 회피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 책임이죠. 사실 이 지금 우리가 5.18 강주민주화 시위 때 발포 명령권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왔잖아요. 모든 증거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음에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끝내 부인했던 거는 바로 발포 명령권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역사적인 책임, 그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을 쐈으라도 그 부분만은 끝내 저는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제주항공 참사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게 단순한 애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예요. 저는 뭐 애도 이상의 무슨 정치적 여론전이나 뭐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 일각에서 분석을 하는데 저는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어서 그렇지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안에서 저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침묵하고 나는 직무정지 상태니까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자체가 그 무리한 요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국가 애도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네. 적절한 메시지를 낸 거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가적인 참사를 그러니까 자기 모른 체 없는 상황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비난은 또 상당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자신이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돼 있다더라도 아주 현직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고 그런 아마 비난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내에서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향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 때마다 이런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최 대행은 당시에 강하게 계엄을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피의자라기보다는 피고발인의 성격이 더는 더 네. 좋다고 봅니다. 네. 이 시민단체라는 곳이 이런 식의 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에서 이걸 피의자로 과연 입건할 사항인가 검토해서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수사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우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을 반대했던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 흔들기 차원의 경찰이 부안해동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에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서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있지만 쌍특검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뇌관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줄탄핵을 이어가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박지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최소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할 일이 거부권 행사할 일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서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심리를 해라 이거예요. 민주당이 다시 한번 탄핵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서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에요. 그렇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때의 논리하고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우연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공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연적인 요소 제거. 네. 뭐 그 제거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얘기한 여야의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합의가 지금 없는 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걸 그대로 공포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국무회의가 있고요. 원래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지 아니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지 아마 이런 정도만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초에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권한대행들이 지금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이런 국가적 참사 속에서
줄 탄핵을 이어가긴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대략 난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아마 민주당 입장이 딱 대략 난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민주당이 시도를 했던 법안인데 예. 이 법안에서 위헌성 갖고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죠. 그런데 이 줄 탄핵에 대한 역풍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공 참사 때문에 국가적 재난 상태인데 예. 대응을 또 흔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협상의 의지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 쌍특검이 갖고 있는 위헌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대상을 좀 좁히는 그런 대안을 국민의힘이 낸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최권한대행은 거부할 거다 이런 기류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지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어 보여요. 이거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사실 2017년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이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이 그 헌법재판관을 신규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실제 신규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검토해야 될 지점이 그 몇 가지 있죠. 네. 아마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낼 걸로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제 이 부분을 고민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그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아마 이어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최상목 대행도 이 세 명을 그 어떤 조기에 임명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헌법학계에서는 다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권한대행의 대행이다 보니까 네. 특히 이런 임명권과 인사권 네. 같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런 관측도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물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행이 되기 전에 예. 그런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신분상 한계 때문에 상당히 권한 행사가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뭐 신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하기 직전에 한덕수 대행을 찾아가서 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6명은 꼭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들었던 부분이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빨리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안 될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경제수장으로서의 느끼는 지금 현재의 위기감 이런 부분들 상당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한덕수 대행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던 그런 차원을 그냥 갈지 아니면 대행이라는 제한적인 위치 때문에 못 움직일지 그거는 결국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아마 경제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위기라는 측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임명의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서면 취임사를 통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이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실 사과 메시지라는 것이 그 우현이나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아직도 그 이 문제에 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 눈높이와 당원들의 눈높이 그 중간선상에서 지금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